반갑습니다. 디카엘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렌딩, 혼합 모드라고 하는 블렌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 배경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 한 장을 올린 다음에 섞어서 하는 작업을 블렌딩, 혼합 모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금붕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금붕어 이미지를 이쪽 화면으로 옮겨 볼게요. 자, 옮겼으면은 제가 이제 금붕어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 위에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 혼합 모드는 굉장히 간단한데, 원리가 뭐냐면은 이 금붕어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밝은 주황색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가 첫 번째 어디 있냐? 이곳에 있습니다. 네, 레이어 패널의 오퍼시티 옆에 보시면은 이곳이 블렌딩 혼합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덩어리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위쪽 부분에 있는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진하고 어두운 영역을 위주로 남기고, 밝은 영역 같은 경우는 빼주는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밝은 영역만 남기고 어두운 영역을 제외시키면서 섞어주는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따지면은 이 세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좀 중간 계열로 전체적으로 밝은 어두운 중간 계열의 전체적으로 남으면서 섞어지는 혼합 모드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먼저 어두운 영역에서는 멀티플라이, 밝은 영역에서는 스크린, 중간 계열 영역에서는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금붕어 이미지를 보시면은 밝은 이미지예요. 밝은 계열의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붕어만 남기고 나머지 배경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고 싶으면 이 라이트 계열의 애들 중에서 선택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트 눌렀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마우스 휠 선택이 되어 있으면 파란색 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휠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바로 빠르게 혼합 모드를 바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금붕어 같은 경우는 밝은 계열의 블렌딩 모드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계열에서는 스크린을 제일 많이 쓰니까 스크린으로 한번 섞어보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금붕어의 위치를 조절하고 크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이 이미지의 모양 가장자리대로 라인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자리 부분을 지워주시거나 혹은 레벨이나 커브와 같은 밝기 조절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이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해서 빼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컨트롤 L, 레벨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네, 레벨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기가 배경 바깥쪽이 어두운 영역이었죠. 그러면 이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는 섀도우 피커를 잡고 더 어둡게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어두운 영역은 점점점 빠지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로는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금붕어는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반대에 있는 하이라이트 피커를 잡고 당겨서 좀 더 밝게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위 레이어에 맞춰서 상위 레이어를 섞어서 눕기 작업을 하질 않아도 빠르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는 반대인 상황인데요. 배경이 좀 밝아요. 제가 여행 가서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자, 이 배경 위에 요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는 반대로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영역 위주로 남기면서 밝은 영역은 좀 빼고 싶다 하면은 이 혼합 모드에서 이 다큰 멀티플라이 이쪽 계열의 애들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다큰 계열에서는 멀티플라이를 제일 많이 사용해서 멀티플라이를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어둡게 해서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L 레벨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레벨을 열어서 이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럼 이쪽을 얘를 잡고 당기면 됩니다. 당겨 볼게요. 점점점 어두워지죠. 네, 오케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는 두 장, 세 장 이렇게 겹쳐지는 이미지들을 빠르게 눕기 작업이 필요 없고 빠르게 혼합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뭔가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조명이 중간중간 있어서 밝은 영역도 있는 이미지의 배경인데요. 자, 이번에는 요 이미지 물방울 이슬이 맺힌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사이즈 좀 늘려주고 가득 맞춰주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중간결 혼합 모드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중간결 혼합 모드로 섞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진 이미지의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이게 해주는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한번 오버레이도 있고요, 소프트 라이트,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오버레이랑 소프트 라이트. 그래서 한번 오버레이로 한번 섞어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아까 전과 후를 확인해 보면은 네, 마치 그 사무실 어느 건물 안에서 밖에 비가 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블렌딩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은 눕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텍스처, 질감 이미지를 빠르게 섞어줄 수 있다 보니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딩 모드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장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미지를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해놓고요. 이제 메뉴 상단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라고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필터 갤러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입니다. 이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0이 아닌 자음모 위에 있는 숫자 0을 같이 누르시면은 네, 이 원본 사이즈로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좋은 점은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폴더 문양 옆에 화살표들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 형태, 스케치 형태, 질감 형태의 효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각 효과들에 따라서 옵션도 다르게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터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업이 다 끝난 뒤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맞는 컨셉에 맞춰서 마무리 해주면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 완료가 되시면 OK 아니면은 캔슬 눌러서 취소하시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필터들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들어가시면 이 필터 갤러리 말고도 그 이외에
다른 필터들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 블러부터 해서 블러, 갤러리, 디스토트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생략하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효과들 몇 가지만 확인을 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필터 효과는 가우시안 블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필터에 블러에 들어가시면 있는 효과인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작은 창이 뜨는데요. 얘 수치를 밑에 있는 애를 수치를 점점점 올리면 올릴수록 이미지가 어때요? 점점점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 제가 OK를 누르게 되면은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정확히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필터 효과 기능을 이용할 때는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냥 불러오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레스터라이즈 일반 이미지 상태로 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문양이 없어요. 썸네일에. 자, 근데 이 썸네일 레이어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업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영역인데 이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 기능은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도 유용합니다. 자, 한번 눌러서 고급 개체로 전환을 하면은 우측 하단에 어떤 아이콘이 용지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한번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는 좀 많이 티나도록 많이 준 다음에 적용을 하니까 아까랑 좀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하단에 보시면 어떤 자식처럼 마스크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건 필터 기능에 대한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좀 지우거나 효과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하위에 생성된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마스크를 이용하거나 필터 효과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필터만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해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부분만 지우고 싶다 하면은 이 브러쉬 갖다가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맞춰준 뒤 문대시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기능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지만 검정색으로 지우는 거 하얀색으로 다시 나타내는 원리라고만 생각하셔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검정색으로 브러쉬를 슥슥슥 문대면 어떻습니까? 지워지죠. 네. 만약에 이 정경색을 흰색으로 교체한 다음에 다시 문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니까 다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원치 않는 곳을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을 이용해서 가렸다가 나타낼 수도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에서 필터 효과를 이용하면은 이 스마트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효과를 지웠다가 나타냈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효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도 효과를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많이 사용하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이미지인데요. 또 레이어를 좀 복제해 놓고 컨트롤 J. 자, 그 다음에 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레스터라이즈 일반 이미지 상태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빈 공간에 스마트 오브젝트 클릭하고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레스터라이즈로 일반 이미지로 전환을 하고 싶다 할 때도 단순합니다. 레이어 빈 공간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레스터라이즈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일반 이미지 속성으로 다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썸네일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요. 썸네일을 보시면 아무런 문양이 없습니다. 이 레스터라이즈 상태에서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변형부터 해서 효과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은 이미지를 원래대로 수정 복원할 수가 없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필터에 들어가면은 블러 또 흐림 효과입니다. 블러 들어가면은 모션 블러
라고 적용해 볼게요. 이 길 위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사실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 한 다음에 이 각도기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각도를 자세히 보시고 한 요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15도 정도로 맞춰볼게요. 그 다음 밑에는 블럭 값입니다.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점 세지죠. 그래서 주고 싶은 수치만큼 저는 한 200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에서 필터 효과를 적용하니까 스마트 필터 효과를 수정하고 복원할 수 있는 창이 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스크를 클릭을 하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곳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브러쉬 정경색은 검정색 맞는지 확인하고 제가 나머지 배경 부분을 이렇게 쓱쓱 해서 자동차 부분만 남기고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쓱쓱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만약에 효과를 조금만 약하게 지우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도 계시는데 오퍼시티 투명도에서 투명도 수치를 좀 낮춘 다음에 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를 좀 연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도를 브러쉬 오퍼시티에 좀 낮추고 쓱쓱쓱 문대면 좀 연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덧칠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차체의 좀 상단 부분도 살짝만 지워주고 아까 원본 이미지보다는 좀 더 자동차 이미지가 달리는 사실감이 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해서 정적인 이미지를 동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효과고요. 자, 그 다음 효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효과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효과인데요.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거나 어떤 양감, 질감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요거는 저희 2D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션, 3D 영역에서도 많이 쓰는 효과인데요. 필터에서 보시면은 노이즈, 애드 노이즈라고 있습니다. 네, 노이즈 추가라는 효과인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간단한 창이 하나 뜨고 이 노이즈 수치만 좀 올릴 건지 낮출 건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는데 뭐 밑에 거 클릭해 보시거나 위에 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미지에 맞춰서 이 노이즈 효과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좀 더 자글자글하게 하고 싶으면은 밑에 가우시안, 위에 걸로 유니폼으로 하면 좀 살짝은 커다란 느낌으로 노이즈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맨 밑에 모노크로매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미지 컬러에 맞춰서 자글자글해지게끔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OK 누르면 이렇게 좀 더 빈티지하고 어떤 질감, 양감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노이즈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필터 효과 굉장히 많은 필터 효과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슴 이미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사슴 이미지에 어떤 햇빛, 빛을 추가를 한다든지 어떤 안개, 연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능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별도의 새 레이어를 꼭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경색, 배경색 여기 이제 기본 컬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단축키는 D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컬러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 놓으셨으면 첫 번째 볼 거는 필터에서 렌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렌더라는 뜻은 뭔가를 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로 들어가시면은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구름.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경색, 배경색 색상에 맞춰서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구름 모양을 조금 바꾸고 싶다. 사실 구름 같지는 않지만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맨 상단이 바로 여러분들 이 방금 직전에 적용한 효과를 중복 적용을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단축키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알트 F 키를 누르면은 클라우드 기능을 또 한번 적용, 클라우드 기능을 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컨트롤 알트 F. 그래서 클라우드 기능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면서 모양을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하얀색 밝은 영역만 남기면서 밝은 하얀색 영역만 남기면서 섞어주게 하려면은 이 라이트, 스크린 이쪽 계열의 애들로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섞어보고 엔터. 자, 근데 너무 좀 강렬하죠. 그러면은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투명도 수치도 좀 낮춰주고 투명도 수치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좀 지우고 싶다. 그럼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로 이렇게 쓱쓱 싹싹 주변을 지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싶다면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이 뒷시간에 마스크 부분을 배우겠지만 마스크를 이용해서 남기고 싶은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새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정경색 색상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Alt 딜리트가 정경 색상을 넣는 단축키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Alt 딜리트 눌러서 컬러 부분에 영상에 남겨놨죠. Alt 딜리트 눌러서 검정색 색상을 채워준 다음에 아까처럼 필터에 렌더 들어가서 렌즈 플레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빛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건데, 이 빛을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밑에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움직이면은 사슴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좀 가운데 위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빛의 종류도 조금씩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빛의 양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 같은 경우는 밝은 영역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혼합 모드에서 라이튼이나 스크린 계열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밝은 영역만 남기면서 하위에 있는 사진 이미지와 잘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똑같이 지우고 싶은 거면 지우개였다가 일단 지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죠. 필터 효과는 주로 많이 쓰는 효과들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필터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하나하나씩 이미지에 대고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토샵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효과인데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효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하나는 저의 로고, 그리고 하나는 저의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효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레이어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하단의 FX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레이어 자체에 스타일을 입히는 효과 창이 뜹니다. 자, 눌러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작은 창이 뜨는데요. 자, 근데 이 옵션들을 항상 누르실 때는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지 마시고 이름을 누르세요. 이름을 클릭하셔야 그 옵션으로 넘어가집니다. 첫 번째는 베벨 엠보스라고 있습니다. 베벨 엠보스. 요거는 이제 돌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위로 돌출, 올라와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옵션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깥쪽으로 줄 거냐 모양을 안쪽으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는 효과고요. 높이 설정도 되고, 그리고 위로 할 거냐 아랫 방향으로 할 거냐 크기, 그리고 뭐 밝은 영역의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획이라는 기능으로 가장자리에 선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고,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어떤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또 쓰는 효과입니다. 스트로크라는 애도 있고요. 색상도 바꾸실 수 있고, 네, 뭐 안쪽으로 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 포지션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씩 확인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그림자를,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그림자를 주는 애고요. 그 이너 글로우라고 하는 효과는 내부 광선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색상을 주는 애입니다. 자, 그다음 컬러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색상을 입힌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똑같이 블렌드 모드라는 효과로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섞을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혼합 모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색상도 덮을 수 있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덮을 수도 있고, 패턴은 패턴, 그 다음 아우터 글로우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광선 효과라고 해서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밝게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효과고요. 마지막 드롭 섀도우는 그럼 뭘까요? 네,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주는 애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한 가지 헷갈리실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섀도우랑 글로우, 그림자 효과랑 광선 효과 차이가 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섀도우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는 한쪽만,
나오게 하는 애고요. 방향을 어느 한쪽만. 그림자 효과는 이제 근데 글로우 효과 같은 경우는 전체 라인의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색상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구분하기가 편할 거예요. 섀도우 그림자 효과는 말 그대로 저희가 빛을 받으면 그림자 그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 한쪽 반대 방향으로 한쪽에만 생성이 되는 거고, 글로우 효과는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색상을 입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OK를 누르시면 이제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된 효과들을 이름을 또 다시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수정할 수도 있고,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이 쓰레기통으로 잡아 당겨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효과를 또 복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 FX 아이콘 있죠. 이 FX 아이콘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바로 밑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떼주시면은 효과를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 복제도 되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복제가 됐죠. 복제를 하니까 똑같은 효과가 똑같은 수치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이 위에 있는 로고는 상대적으로 큰데 얘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가 과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미지 크기가 달라서, 자, 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수치를 낮추고 싶다, 높이고 싶다 하실 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FX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맨 하단에 스케일 이펙트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작은 창이 뜨는데, 이 스케일 수치를 점점점 낮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레이어 스타일 효과의 수치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 수치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 레이어 스타일 효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피사체 대상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보시면 아까 사용했던 배경 이미지인데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 하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늘 부분만 좀 하늘을 바꿔볼 건데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 네,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하늘 대체라는 기능인데 하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뜨고요. 자, 하늘이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옆에 화살표 원하는 하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하늘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옵션들을 이용해서 뭐 가장자리를 좀 날리고 싶다, 이 하늘의 색상 톤을 좀 쿨톤, 좀 한색 계열, 좀 따뜻한 웜톤, 난색 계열로 좀 조정하고 싶다 라든지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옵션들이 여기 또 세부적인 옵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 톤, 원하는 밝기,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신기하고 좀 재밌는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뉴럴 필터라는 효과 기능인데, 자,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전에도 한번 뉴럴 필터 저희 보정할 때 한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뉴럴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런 창이 떴죠. 자, 그러면 이제 뉴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목구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다른 기능 몇 가지는 확인해 봤는데, 스마트 포트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면은 얼굴의 표정을, 눈동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비해피를 많이 행복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조금 기다리시면 이 하고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좀 웃긴 게 항상 그 치아가 생성이 되면서 치아가 보이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수치를 다시 원위치 하면은 다시 입이 닫아지고, 신기하죠. 그리고 페이셜 에이지라고 해서 요거는 나이 들어 보이게 수치를 우측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머리카락 색상도 바뀌고 주름도 생기는 게 보이고요. 다시 원위치하고, 자, 그다음 밑에는 모발의 두께 또 이렇게 좀 굵게도 할 수 있고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아이 디렉션, 눈동자 방향인데 요거 만약 오른쪽으로 수치를 올리면은 오른쪽을 보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쵸? 왼쪽을 주면은 어이? 네, 시선이 바뀌었죠. 살짝 무섭기도 한데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을 보고 있죠. 네, 좀 신기하면서도 좀 섬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놀란 표정,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밌는 자동화 효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메이크업 트랜스퍼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 해당 이미지를 덮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 다른 이미지도 열려 있으면은 그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얘한테 씌워주겠다라는 얘기고요. 혹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불러오겠다는 이 파일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이미지를 찾아줘서 입히면 되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저는 이 이미지 말고도 이 이미지도 미리 창을 열어놨어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열어놨는데 다시 이제 필터에 들어가서 뉴럴 필터 들어간 다음에 네, 메이크업 트랜스퍼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어놓은 2-2번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네, 해당 이미지에 맞춘 메이크업이 완벽하진 않지만 좀 어설프게라도 입혀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라든지 눈, 입술. 자, 이렇게 오케이 누르고 나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블렌딩 혼합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필터 효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게 마무리 단계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피사체, 어떤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 기능들은 좀 재미난 표정, 배경을 쉽고 빠르게 바꾸고 싶다 할 때도 이 자동화 효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댓글까지 작성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